명리 공부를 했더니 번민이 일어나게 됐어. 왜? 내 자녀에 안 좋은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 사주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자, 제가 명상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요. 오늘 사주의 두 주인공은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상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명리를 처음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 과도기 현상을 겪습니다. 과도기 현상이 뭐냐면 걱정 많으신 분들이 명리를 배우시면 걱정이 더 많아져. 걱정 많으신 분이 걱정을 해소하려고 명리 공부를 했는데 걱정이 더 많아져. 마음에 번민이 너무너무 많어. 잠도 못 자겠어. 특히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일단 내 사주는 둘째치고 내 자녀 사주를 봤더니 명리에서 말하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내 자식 사주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서부터 잠을 못 자. 이것도 번민입니다. 번민이에요. 사실 또 그런 분들이 제 고객으로 많이 오십니다. 명리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우리 아들, 딸 사주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 이 두 사주의 부모님께서 그런 걱정을 안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자, 사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를 일단 주인공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주 얘기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사주 3개가 전부 다 시주의 겁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견이나 겁재를 시주에 가지고 있는데 이 시주에 있는 비견 겁재, 즉 시주 겁재는 적인가 아군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들은 겁재가 있으면 다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 내 돈 뺏어가는 놈, 내 거 가져가는 존재, 아우 내 사주에 비겁 빼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겁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 오행 십성, 특히 십성 계열에서 십성, 십신, 뭐 육신 다 같은 말인데 이 십성 용어 중에서 가장 괄시와 푸대접을 받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비견겁재 같아요. 편과는 좀 무서워하지 뭐 저평가한다라고 보지 않죠. 중요도를 높이 보죠. 근데 좀 무서워하는 존재가 편관이라면 비견겁재는 무실마. 왜 이 단계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시주에 있는 비견겁재도 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아주 선하신 분이신데 명리 공부를 조금 하셨는데 명리 공부를 했더니 번민이 일어나게 됐어. 왜? 내 자녀에 안 좋은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사주에 이 아들 사주를 봤더니 재다신약이래요. 게다가 비겁도 많대요. 이 사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사주입니다. 우리 남자아이고요. 아직은 좀 어린 아이죠. 지금 한 8, 9살 정도 됐겠네요. 우리 신묘년이면은.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첫째, 이 사주 재다신약 아닙니까? 참 재성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또 재성이 많다고 걱정이에요. 또 재성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이고. 자, 일단은 잡기 우리 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격용신 한번 잡아보죠. 월지 미토 정인격인데 여기서 뭐가 투출됐나 보겠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정인 사회에서 천간으로 어떤 관념이 투출됐나 봤더니 천간으로 미중을목이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지 정인격인데 격은 정제를 투출시켰습니다. 그럼 인수격입니까? 제격입니까?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제격이고요. 인성의 바탕을 둔 제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성사회에 인성 내건 게 아니라 인성사회에서 재성 내걸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인성사회에서 재성을 천간에 투출시킨 건 뭡니까? 그럼 자격 가진 사회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는 지지, 천간은 관념. 그러면 실체 관념은 인성사회야. 근데 이게 묘미합돼 있어. 묘미합돼 있다. 해묘미 목국이다. 목국이다. 그러면 미토와 묘목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합쳐져서 묘목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다가 되는 거예요. 해묘미. 그 중에 두 개인 묘미가 합쳤으니까 이런 경우를 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격. 격이 변하다. 인성격이지만 재성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다. 그러면 인성사회가 제격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돈과 문서, 자격과 재물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지식, 정보, 자격, 재물사회. 지식, 정보, 자격, 재물사회. 그럼 이거는 공부한 사람의 재물사회야? 공부 안 한 사람의 재물사회야? 공부한 사람, 자격 가진 사람들의 재물사회.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 형태는 이게 지금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정보, 지식, 자격, 학문을 갖추고 돈 다루는 사람, 그럼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요소로 볼 수 있죠. 지식, 정보, 콘텐츠가 재물과 포함되어 있다. 근데 사주에 인성을 내걸었으니까 전체 비율로 봐서는 이 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성이 포함된 제격, 인성이 가미된 제격 사회라는 뜻이고, 자, 그런데 이 사회궁에 겁재가 이렇게 딱 잘난 겁재가 튀어나와 있으니 사회궁에 있는 이 재성은 내 것일까요? 사회의 겁재 것일까요? 사회의 겁재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딱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사회의 잘난 겁재, 나와 동등한 높이에 있는 겁재니까 잘난 겁재죠. 겁재가 재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임자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잘난 겁재가 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사회 시작을 하겠네요. 난 그럼 그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관성 가진 사람이네요. 이런 경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마도도 일본 땅, 독도도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돼. 이 겁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겁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관성, 완장을 내가 차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관성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 관성을 쓰는 사람입니다. 뒤에 신사라고 해서 관성 쓴 사람 하나 뒤에 또 있습니다. 나는 이관, 저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관, 저관 다 합쳐서 사업이 방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삼합과 방합이 합쳐 있습니다. 삼합, 시스템적 연결, 비즈니스적 연결, 시스템적 연결, 큰 틀의 연결이 삼합이고, 방합이라는 거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끼리 똘똘 뭉쳐, 우리가 남이가 혈연, 지연, 학연 하면서 비슷한 사람 종류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궁은 삼합인데 그 사회와 연결시키는 나의 에너지는 방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해석이 심플하네요. 재물사회를 내가 가진 관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겁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재물 가진 사람, 다스리는 사람, 재물 가진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 이 사주가 만약에 여기에 정관을 쓰고 있지 않고 여기다 식신을 쓰고 식신상관을 쓰고 있으면 재물 가진 사회에 재물을 불려주는 사람, 내 기술로 재물을 불려서 사회적 재물을 키워서 나눠 갖는 사주가 되는 건데 이 형태는 그게 아니죠. 이 사주는 무식상입니다. 식상생재하는 사주가 아니라 돈 관리하고 지키는 사주예요. 자, 제가 식상생재 사주를 농사지어 결실맺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재성사회를 관으로 관리하는 사주를 창고지기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창고지기. 여러분 창고지기가 농사져요? 아니면 농사로 인해서 얻어진 수확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나누고 분배하는 일을 한다. 이게 재성사회 지키는 관성입니다. 나는 그러면 피땀 흘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 농사 지어진 결과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컨트롤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주는 재성사회의 창고직입니다. 재성사회 관리자형 사주가 됩니다. 일단 사주가 돈 많은 사회입니다. 내 눈앞에 돈 많은 사회에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겁재가 있는데 나는 이러한 사회를 사오미 방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뭘 해야 될까요?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전문 직종의 사자 돌림.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관으로 오미합으로 붙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돈을 취득하지 말고 남의 돈을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분배하고 컨트롤 해주면서 그 돈을 같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 천간만 보면 이거 쟁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간만 보면 쟁재입니다. 쟁재입니다. 이 을목 정재는 처음엔 겁재 돈일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내 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내 동업자와 함께 나눠 갖는 구조도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정재는 내 돈입니까? 고객 돈입니까? 내가 키운 돈입니까? 고객 돈입니까? 이건 고객 돈입니다. 아니 어차피 내 게 아니고 고객 건데 무슨 쟁재야. 내가 쟁재 남의 돈 뺏어오는 사람이잖아. 남의 돈 같이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분은 고객이고 이게 고객의 돈이에요.
근데 고객의 돈이 을경합해가지고 내 돈으로 변하죠. 그럼 이건 고객의 돈을 관리해주고 지도해주고 지켜주면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무식상의 재물 지키는 재물 관리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고퀄리티 화이트 컬러 사주가 됩니다. 고퀄리티 화이트 컬러. 그러면은 무슨 재무 회계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단 기본으로 인성사회니까 자격 스펙 받쳐줘야 되는 사주가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주, MBA 같은 거 공부하면 더 좋은 사주, 뭐 법무 쪽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주. 이 사주 변호사 할 수 있겠죠. 변호사 하게 되면은 대기업 돈 관리해주고 대기업 돈 지켜주고 대기업 돈 관리 감시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돈 많은 재벌들을 고객으로 두고 일하는 자기 관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주가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는 보통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식상, 베풀고 나누는 행위를 쓰기 때문에 서비스, 친절 정신이 좋은 편인데 이게 무식상의 재생관을 받는 경우는 대체로 관료형 구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식상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뭐 서비스를 베풀거나 막 잘하고 이게 저 고객한테 이 비싼 옷을 팔기 위해서 어머 고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나는 사회에 있는 겁재한테 아부할 필요가 없어. 생을 필요 없죠.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아부를 해야 되고 그들이 오히려 나한테 어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어우 저희 한 10억 정도 맡길 건데 이 돈 좀 잘 좀 쓸 수 있게끔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사회로부터 생을 받는 구조가 되죠. 이런 구조들은. 그래서 이 사주는 자격 가지고 사회에 있는 겁재의 재물을 관리해주고 근데 겁재의 재물이 을경합이니까 나를 더 좋아하죠.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시주에 있는 신사는 뭘까요? 저는 이 시주에 있는 신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뒤에 관 가지고 겁재가 딱 써 있으면 뒷백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뒤에 백 있는 사람입니다. 우미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오미 방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는 뒷백 있는 사람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 수익도 좀 나눠야 됩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해 줍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를 해준데 요 신사는 자기가 가진 편관이라는 특수한 관으로 나를 장생시켜주고 있으니까 나는 과장이고 내 뒤에 본부장 계시다 같은 겁니다. 나한테 일 맡기 이분들이 거래처라 그러면 거래처한테 저한테 돈을 맡기십시오. 제 뒤에는 본부장님 계십니다. 그 유명하신 아무개 분 계십니다. 저희 수익 받으면요. 저 뒤에 있는 분한테도 좀 나눠드립니다. 우리 같이 씁니다. 연대. 이렇게 되면 뒷백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함께 뒷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 그래서 함께 연대하여 큰 관의 조직을 만들어서 재성사회, 재인사회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리형 사주. 관리형 사주죠. 무슨 재경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상당히 끝발날리는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이거 제다신약인데 거지되면 어떡하나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주죠. 근데 또 그렇게 치면은 사주가 너무 극신약하여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사회는 극신약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주다. 물론 이 사주는 일복이 많은 건 맞아요. 재관이 많으면 일복이 많은 거예요. 일단 재관이 많으면. 하지만 그러한 재관들을 함께 나눌 다양한 비겁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혼자서 이루는 성취가 아니다. 대상이 있다. 그 다음에 천간 일기격이죠. 비겁이 많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인맥으로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게 되면 어머니의 불안, 걱정, 근심 이게 명리병이죠. 명리병. 누구나 겪는 초기 과도기인데 이 명리병을 겪으면 오히려 자식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의 생각, 영혼, 이 소프트웨어 에너지가 뭉치면 현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아이의 부정적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자녀 진로 모델링 해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설계해주다.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찾아서 그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에너지적 차원에서 길을 만들어주다. 플랜을 짜주다. 그러면 운명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주는 같은 부모님인데요. 요분이 아들이고 요분이 딸입니다. 12살 아이인데요. 이 사주를 보고 또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 걱정이 많을까요? 사주가 이렇게 토가 많은데 어떡하나요? 이거 신금, 보석 신금이 토에 그냥 꼴랑 묻혀서 드러나지 않는 건가요? 아유, 이 사주 베린 건가요? 라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게으르다던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참 별게 다 걱정입니다. 자, 이 사주에 만약에 요 재성이 없었으면은 그 걱정이 다소 걱정이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토들 다 꿇어 할 수 있는 히든카드인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극강의 재극인 사주입니다. 재극인을 당하는 사주가 아니라 재극인을 가하는 사주입니다. 나는 사회의 인성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궁이 모조리 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토인성. 뭔가 성격이 불분명하죠. 토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 에너지를 비빔밥, 특히 지지의 진술충미를 제가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는 진토에 축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진토, 요거 지금 축토인데요. 이게 정인, 편인이 모조리 섞여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인성이 주먹밥, 짬뽕처럼 섞여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분류합니다. 인성을 다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성이 필요합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타오르는 연탄을 찝을 수 있는 연탄 집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500마리의 소떼에 내가 쓸려가지 않고 그 소떼를 다룰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소몰이 능력과 소몰이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인성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성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과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이 묘목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사주다. 격은 뭡니까? 인수격이라고 봅니다. 정인, 편인 섞여 있습니다. 인성격입니다. 인성격의 특징은 뭡니까? 자격, 공부, 스펙, 학문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키워주는 게 좋겠습니까? 공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대학원까지 보내십시오. 라고 해주면 좋겠죠. 이 사주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인성을 공부로 활용하지 못하면 범민이 됩니다. 범민. 소프트웨어 충돌 오류가 납니다. 소프트웨어 충돌 오류가 나오니까 이거 범민시키지 말고 공부로 해소를 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인성을 내가 다 경험해 봐야 되는데, 공부가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사회에 재성을 가지고 재극인을 칠 수가 있는 사주라 재극인을 되게 긍정적으로 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궁의 인성과 묘진 방합, 인묘진 방합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자, 인묘진 방합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주는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대학원까지도 간다면 또 좋겠네요. 뭐 유학을 가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뭘 공부시킬까요? 사실 이렇게 인성 혼잡인 경우는요, 한 가지 학문이 아니라 복합 다중적 학문을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대학은 이거 전공인데 대학원은 저거 전공,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이 사주는 아는 게 많아야 그거를 재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묘진 방합이 되기 때문에 사회궁의 인성학문 자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 사주도 무식상이죠. 무식상의 재극인 사주입니다. 손발 쓰지 않고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판단력으로 승부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는 이런 사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요즘 인성은 정보, 컨텐츠, 교육, 학문, 자격으로도 봅니다. 그러면 정보, 교육, 정보 컨텐츠 재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면 어떤 컨텐츠 사업하는 사람, 정보화 사업하는 사람, 무슨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 또는 인성을 선별하는 사람, 이 정보가 옳은지 저 정보가 옳은지.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제대로 된 정보 낚아서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주는 인터넷 정보의 쓰레기에서 휘말리지 않고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정보 활용자다. 판단, 분석, 정보 예측, 보통 이런 사주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정보 기획, 전략 기획실, 프레젠테이션, 그죠?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할 수 있는 사주죠. 재극인들이 주로 그런 걸 잘합니다. 시주의 병신은 뭘까요? 이 사주에서 정관을 가지고 온 이 병신만 보세요. 겁재가 정관을 가지고 와서 너 써라고 나한테 병신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 병신을 뒤에서 요 신묘라고 하는 나를 보좌해주는 겁재들이 관 가지고 와서 나한테 관을 씌워주다. 이들과 함께 관과 세력을 얻다.
관과 세력을 얻다. 그 대신에 수익을 나누다. 수익을 나누다. 만약에 병신이 없었다면, 시주 병신이 없으면은 프리랜서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주 병신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들고 온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수익은 좀 나눕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가수를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그냥 길에서 버스킹을 하던 가수인데 어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어우 너 연예인으로 자질이 있구나. 우리 회사 소속이 되자. 우리 회사에 유명한 사람들 많어. 봐. 유명한 겁재들. 유명한 겁재들과 내가 병신합으로 친해졌잖아. 자,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많어.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러면 너도 우리랑 어울려서 크게 될 수 있다. 대신 수익은 반띵이다. 대신 내가 일거리 많이 잡아줄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편제 시장을 묘신귀문으로 나눠 먹죠. 이게 만약에 묘유충이다. 만약에 묘유충이다. 그럼 버는 돈 다 갖고 와가 되는 거고 너 수익 나한테 다 갖고 와. 이게 묘유충이에요. 묘신귀문은 반은 회사에 입금해. 반은 너 가져.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이루어지다. 이것도 천합지합이죠. 이런 경우에 내 수익을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내 것도 좀 남겨놓고 병신과 함께 수익을 나눠 갖는 공생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성사회에 재성을 쓰고 있으니 뭐 뛰어난 분석가, 뭐 출판사에서 뭐 작가들을 분류하거나 뭐 정보 분류하는 사람. 요즘 시대에는 컨텐츠 사업 되게 많아요. 컨텐츠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하게는 뭐 게티 이미지 뱅크라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디자이너,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미지 사진을 내가 직접 카메라로 찍으러 다니기 힘드니까 그 수많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진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티 이미지 뱅크라고 하는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래픽 자료, 디자인 자료, 뭐 일러스트 소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몇천 원 정도를 내고 사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정보 이것도 컨텐츠 사업이죠. 제주도에 가서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렌트카 어디를 계약할까? 어느 호텔이 싸고 좋을까? 이거 다 컨텐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만화 애니메이션 정보업, 뭐 작가들의 만화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그 DC 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 사업이라고. DC가 뭐더라? 하여튼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모아놨는데 거기들이 매니아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DC 페인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DC 인사이드 같은 사업도 일종의 컨텐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를 모아놓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업. 자, 이거 정보 분류 사업, 사회공의 정보 컨텐츠 사업하기에 매우 좋으니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였으면 어땠을까? 이 사주가. 조선시대였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균관이라고 하는 학문 배양하는 기관에서 경제관념 마인드 있는 전문 경영인 불러오다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인성사회에 재성 쓰는 사람이잖아. 인성사회에 재성 쓰는 사람이잖아. 성균관에 학자 총장을 앉힌 게 아니라 성균관에 경영자 출신 총장을 앉혀가지고 성균관을 되게 효율적인 어떤 학문 연구 기관 및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만들어내다. 무슨 이게 향교 같은 걸로 가지 않고 정말로 뭔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을 연구하게끔 하다. 같은 게 이렇게 인성사회를 재성 가진 일간이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할 일은 되게 많겠죠. 또한 나도 요 인성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정보 콘텐츠를 다뤄야 될지 알겠죠. 이 사주는 절대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다만 지지에 근이 없죠. 근이 약하죠. 여기에 근이 있고 여기 있지만 여기는 인묘고 여긴 절지고 하니까 근이 약한데 가랭이를 벌려가지고 지금 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문 밖에 지원 세력을 얻어서 대문 안에서 활동을 하다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되면 내 중심 활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주가 약간 신약하다 싶은 사주들은 비경겁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근을 잡아주면 동맹, 연맹, 나를 딱 떠받들어주는 세력이 있다 같은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에서 경영자 출신을 데리고 와서 성균관을 운영하게 했다. 인성사회를 운영하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뒷배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총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자르게 하거나 내보내거나 함부로 뒷담화 까면 안 된다. 이게 내 뒷심이잖아요. 뒷심. 대신에 나의 성과물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관에 소속돼서 사람들과 수익을 좀 나눠 갖는 구조로 인성사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직업성은 되게 많을 건데요. 지금 나이대에서는 당장 직업을 뭐 회계사다, 뭐다, MBA다 이렇게 고르진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한
한 18, 19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사주 보러 오십시오. 아이의 적성 따져가지고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주에 비겁이 있는 경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이 사주는요, 수백억, 수천억대 연기금을 다루시는 분의,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를 이게 자산 투자, 뭐, 금융, 이런 걸 하시는 분이시고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주를 요만큼 배우면 사주의 단점들만, 뭐 이러면 나쁘다, 이러면 나쁘다, 몇 월에 뭐는 나쁘다, 몇 월에 뭐는 나쁘다,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머리에서 지우세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사주는 완전 거짓팔자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게 뭐라 그러겠어. 이런 사주를 보면은 토가 많아서 뭐 느려 터졌다, 뭐 성격이 불분명하다, 게으르다, 뭐 안 좋은 소리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사주는 수백억에서 수천억대 연기금을 굴리시는 분입니다. 거물 중에서 거물이세요. 근데 시주에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사주가 사회궁의 인성을 다루는 사주죠. 이 사주도 인성이 엄청나게 많죠. 아까 그 사주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 사주 신묘일주에 토가 사회궁에 가득 차 있는데 신묘일주 재성으로 토 다루고 있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궁에 토가 가득하죠. 자, 시주에 있는 나의 현실성, 재성으로 요 인성, 애매몽롱한 요 인성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척 보면 이거 여기 투자해야겠다. 그럼 돈 된다. 이 서류 여기다 투자해야겠다. 이거 여기다 투자해야겠다. 이거 그럼 돈 된다. 다 판단하는 분, 인성 판단자잖아. 그러면 인성 판단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인성 검증하는 사람도 되죠. 정보 검증, 서류 검증, 플랜 검증, 계획 검증. 내가 주로 하는 일은 플랜 짜는 거, 인성 다자니까. 자, 근데 이 플랜을 검증을 해. 왜? 재성이 있으니까 난 그 플랜만 딱 보면 결과가 다 보여. 과정 필요 없어. 나는 원인만 보면 결과가 바로 보여. 이게 인성만 보면 재성이 보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주에서 이 사주가 경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박인 거예요. 경인시에 태어났으니까 수천억 원대 국가연기금을 다루는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해서 수백억,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 시주가 이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53세이신데요. 이 시주에 있는 경인이 뭘로 사용되고 있냐면요. 투자자로 사용돼요. 투자자. 돈 위에 올라탄 겁재죠. 돈 위에 올라탄 겁재. 돈 가지고 들어온 겁재죠. 고정자금 나한테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죠. 내 문서에 고정자금 넣어주는 사람이니까 보통 시주에 재성 가지고 오는 겁재는 공동투자자, 미천대주는 사람, 자본대주는 사람, 시장 만들어주는 사람, 재성 평가해주는 역할. 왜 시주는 나의 제2자아도 되니까 나이기도 하고 현실화될 때에는 이것이 타인의 모습으로도 현실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주는 내 돈을 겁재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내 돈을 겁재가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죠. 겁재가 가지고 온 내 돈이죠. 내 돈을 겁재가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고 겁재가 가지고 온 내 돈이에요. 말이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컵에 물이 반이나 찼어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의 차이입니다. 사주를 보는 차이죠. 이분은 상시적으로 종잣돈을 대주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뒤에 포진하고 돈 얼마 필요해? 이번에 무슨 사업 한다며?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에 한 500억 정도 종잣돈 있으면 내가 한 5천억 원 정도 굴릴 수 있어. 내 돈 좀 맡아줘. 내 돈 좀 맡아줘.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걸 굳이 좋으냐 나쁘냐로 따지긴 어려운데 굳이 좋으냐 나쁘냐로 따지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주에서 이 사주 핵심이 시주 경인은 핵심이다. 시주에 비겁 붙어 있다고 왜 내 뒤에 도둑놈이 붙어 있어가 아니죠. 돈 들고 온 투자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천간의 겁재니까 동등한 개념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깔아보는 대상이 아니라 나랑 동등한 개념이죠.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동업자, 협업자적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분들이 직급은 뭐 부장, 본부장, 무슨 이사 이런 거 차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자금 대주는 돈줄이세요. 이분은 머리 쓰시는 분이세요. 일단 격이 인성적이잖아요. 머리 쓰는 사람이잖아요. 편인, 정인 다 쓰잖아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죠. 플랜 A도 짜고 플랜 B도 짜고 플랜 C도 짜고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플랜 F까지 다 짤 수 있죠. 다양한 생각을 재성으로 현실화시키는 사람이죠. 이 사주가 만약에 재성이 없었으면 생각만 하다 그치겠죠. 원인만 만들고 과정 결과가 없겠죠. 재성을 보니까 바로 결과를 봐버리죠. 아주 명석한 제극인 사주가 된다. 그래서 투자자문 회사에 큰 투자자문 회사의 오너다. 게다가 이 시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주변에 인맥들이 대단해요. 돈 되는 일에 자동으로 내가 얽히게 되더라. 그러한 부분입니다. 충미충이니까 계속해서 문서 굴리죠. 이 문서 빼고 저 문서 넣고 저 문서 넣고 이 문서 빼고 하시면서 재물을 남기고 있는 사주다. 제극인을 잘 쓰고 계시는 그런 구조다. 자, 시주에 있는 재성들, 비겁들, 요거는 나한테 관을 가지고 오는
관 함께 쓰자 하고 있는 겁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관을 가지고 와서 내 뒤에 백 있어요. 이것도 내 뒤에 조직 있어요. 이거는 내 뒤에 물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뒤에 물주 있어요. 경인 덕분에 내 인성들이 전부 현실화돼요.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사주, 자녀를 풀고 가신 분들이 이 부모님이신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셨어요. 명리 공부하시고 과도기 시절에 자칫 자녀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 잠을 못 이루시던 분들이 자녀 사주 이렇게 푸니까 너무 좋군요. 우리 아이 너무 좋은 사주였군요. 라고 크게 안심을 하시고 행복해하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힐링이겠죠? 자, 명리는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